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참 날씨가 좋은데요. 자, 이 집도 참 아름답습니다.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집인데 감정가는 약 4억 쭉 떨어졌습니다. 유찰이 되다가 이게 1억 3천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지난 4월 15일 날 13명이나 입찰을 했고 그중 최고가 약 3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미납을 했네요. 미납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미납을 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낙찰자가 왜 미납을 했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같이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나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충북 청주시입니다. 자,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땅, 바로 이 자리가 원래는 이렇게 허벌판이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뿅 하고 집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와, 같은 장소 맞나요? 여기다가 집을 뿅 하고 지었어요. 이거는 집을 지을 당시에 거의 다 완공이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주 멋지게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완공을 이렇게 해놓은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풀이 많이 자란 여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마을이 이렇게 아무래도 시 지역이다 보니까 땅은 넓지 않고 좀 이렇게 건물들이 오밀조밀 붙어있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딱 보면은 그냥 사람이 살만한 시골집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집인데요. 옆에서 바라본 모습 깔끔하죠. 뒤에서 바라본 모습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땅은 74평. 땅은 좀 많이 아담하네요. 건물은 1, 2층 포함해서 44평이고요. 2024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거의 신축급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청주시의 남서쪽에 자리 잡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집을 보시면은 집이 바라보는 방향은 동향입니다. 태양광 발전기는 서쪽을 바라보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조금 요 발전기 설치 방향은 조금 애매하다. 물론 동쪽보다는 서쪽이 낫습니다. 현장은 이 정도만 봐도 여러분 이해하시기에 충분한 것 같고요. 자, 왜 미납했을지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권리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전세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 무려 3억. 와, 무려 3억. 지금 임차인의 성함이 허모 씨예요. 허모 씨. 자, 그런데 여기 말소 기준 권리하고 전입일자를 비교해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2024년 4월 16일이고요. 임차인의 전입일은 4월 19일. 3일 느립니다. 요 3일 차이 때문에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일단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무려 3억이나 보증금을 주고 이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왔는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에요. 자, 등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순위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4월 16일인데 이게 채권 최고액이 7,800만 원으로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아마도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7,800만 원. 그래도 이거 청주시인데 야, 이거 보증금 3억 넣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아마 3억을 보증금으로 주고 임차인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경매를 통해서 이제 배당을 받게 되더라도 앞에 있는 선순위 채권 다 빼고 우선 변제 받는 채권자들 중에서 이 근저당권자가 1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그 바로 다음 순위 우선 배당을 받는 채권자들 중에서 두 번째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현재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권리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낙찰자는 도대체 이거를 왜 3억에 낙찰 받았다가 왜 미납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바로 허모 씨인데 여기 보면은 낙찰자도 역시 허모 씨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사실 허 씨가 굉장히 많은 성씨는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그 임차인인 허모 씨와
이 낙찰자인 허모 씨는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가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왜 미납을 했을까요? 물론 성만 같은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왠지 가족이 아닐까 하는 그냥 추측이 되는데요. 자, 왜 미납을 했을까? 미납을 하면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4월 15일 당시 최저 매각 가격이 약 1억 3,7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입찰 보증금 약 1,370만 원 정도 이 보증금이 몰수가 됩니다. 여러분 1,370만 원이면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죠. 물론 납부 기한이 지나도 기한 후 납부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재매각기일, 지금 6월 24일로 잡혀 있는데 이 재매각기일의 3일 전 계산해 보면은 6월 21일 어제네요. 일요일까지 요 매각 대금에다가 플러스 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하면은 기한 후 납부로 또 받아줍니다. 오늘이 6월 22일인데 지금 경매정보 사이트에는 낙찰자가 기한 후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이 낙찰자가 실제로 임차인과 가족이라면 우선 돈이 있다면 이 낙찰 대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배당받고 가족들끼리 이제 돈 계산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미납의 상태입니다. 아, 이걸 납부하면 되는데 왜 미납할까? 제가 한번 통박을 좀 굴려봤는데 아마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요 임차인이 어쨌든 3억을 돌려받아야 할 채권자 지위에 있고 또 우선 배당 받는 채권자들 중에서는 두 번째 순위잖아요. 이런 경우에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는 만약에 낙찰 받았을 때 상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과 낙찰 대금과 경매법원에다가 이거 좀 퉁칩시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차익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낙찰자 허모 씨와 임차인 허모 씨는 같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가족이라고 해도 같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거 퉁치자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퉁을 칠 수가 없어요. 아무튼 현재는 미납된 상태인데 지금 다음 매각기일에 만약에 실제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다면은 이 임차인은 나중에 매각대금의 일부를 자신이 배당받을 것과 퉁치자 이거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몰수됐던 보증금, 입찰 보증금 약 1,370만 원 역시 이게 배당 재원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 나중에 다시 임차인이 배당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 허모 씨가 진짜로 임차인 허모 씨와 가족 관계라면 아직 1,370만 원 날린 건 아니죠. 물론 어디까지나 제가 임차인 허모 씨와 이 낙찰자 허모 씨가 가족일 것 같다라는 추측하에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다시 이 다음 매각기일에 낙찰을 받아서 자신이 배당받을 것과 퉁치자 이 계획에는 함정,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음 매각기일 날 다시 입찰이 진행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낙찰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면 이거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임차인 자체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낙찰받는다면은 이제 이 임차권은 날아가고 배당만 일부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현재 이 집의 감정가 그리고 이 지역 그리고 가격 등 또 전원주택의 최근 수요를 생각했을 때 이거를 과연 비싸게 낙찰 받을 사람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임차인인 허모 씨는 다음 매각기일에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